오늘은 스팀 해빙기를 써야 될 일이 생겼는데, 이 겨울에 사실 그 수도가 오는 동파 피해, 다시 말해서 수도관이 오는 동파 피해가 주로 제일 추운 1월 달에 생기는 게 아니라 2월 달에 보통 많이 생겨요. 우리가 지금 쭉 살아오면서 보면은 2월 달에 가장 많은 그런 이 수고로움이 생기는데,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1월 달은 이제 대기 온도가 찬 거지. 그 대기 온도 찬 것이 땅속으로 계속 이제 얼어 들어가거든. 그래가지고 2월 초에서 중순 요때 보통 이 동파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은 수도관이 지나가는 이 지점까지 이제 온다는 얘기야. 이거 며칠 전에 거의 뭐 진짜 고생 많이 했어 그때. 그래도 다행히 뭐 대기 온도는 그렇게 많이 안 차니까 다행이지만은 뚫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얼었어. 어젯밤에 영하 11도인가 12도까지 내려가거든. 그러니 내가 조금 방심하는 사이에.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고압 스팀 해빙기 이거에 대해서 사용법을 좀 설명할까 하는데, 일단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수위를 볼 수 있는 이렇게 투명한 관이 있어요. 이 안에 물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보는 건데, 물은 여기 보면 안전선 그래가지고 여기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얘기 안전선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이 안에 그 전기 히타봉이 들어가거든. 히타봉이 물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거든. 그럼 히타봉이 결국 녹아 내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히타봉이 잠길 수 있을 만큼 수위가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히타봉이 드러날 정도로 떨어지면은 그만 써라, 물을 더 보충해라, 이런 얘기지. 그리고 이걸 사용하다가 물을 보충할 때는 여기 보면은 그 물 보충하는 방법에 가지고 딱 써 있는데, 전기 코드를 뺀다. 그 다음에 이 밸브를 전부 열어서 안에 있는 스팀 압력을 전부 밖으로 빼야 돼. 그 다음에 물을 채워야 돼. 이거 잘못하면은 아주 난리가 나. 이 고압 스팀 해빙기를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얘가 폭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돼. 폭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압력통이 터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거기는 안전장치가 사실은 좀 돼 있어요. 보면은 이 통이 견딜 수 없을 만치 압력이 세지면 큰일 나지, 이게 터져버리면. 그래서 여기에 자동 압력 밸브가 있어요. 여기서 먼저 빠진다고, 에어가 스팀이 빠지는 거지, 고압 스팀이. 그래서 이 통 자체가 폭발하는 것은 방지를 하는 건데, 그러면 어디서 터지냐? 여기서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도 여기서 터졌거든, 여기 위에서. 그래서 새 걸로 갈았는데 잔뜩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 얘가 견디질 못하고 탁 터지니까 순간적으로 멘붕이 온다고. 그런데 이제 나는 그런 응급에 대해서 굉장히 멘탈이 강해. 빨리 이제 조치를 했지. 이거를 막 나한테 쏟아지는 걸 빨리 방향을 틀어가지고 전기 스위치 끄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예상치도 않았던 어떤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기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해야 돼. 이 갑자기 팍 터지면은 여기서 뜨거운 물하고 거의 한 200도에 가까운 그런 이제 스팀이 터져 나오는데, 뭐 정말 사람 깜짝 놀란다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두 개의 그
인디케이터가 있어. 두 개 표시등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딱 올렸을 때 이 전기가 이제 들어왔다 하는 표시예요. 전기가 들어왔다. 그다음에 요건 뭐냐? 요거는 이 온도 조절기가 작동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해놓은 온도 이상으로 딱 되면은 얘가 꺼지고 이렇게 소리가 나지도 않아. 이게 지금 히터가 물을 데우는 소리거든. 이 소리가 안 난다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도만 돼도 물이 끓고 전기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거는 고압을 받는 용도로 있기 때문에 100도에서는 더 이상 압력이 안 올라가. 여기 압력이 5kg에서 10kg 사이 녹색 표시가 있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5kg에서 10kg 사이에 바늘이 가 있을 때 사용하면은 압력이 세가지고 잘 뚫려. 쭉쭉쭉쭉 밀고 들어간다고, 얼은 거를. 그런데 이제 이 노란 쪽, 다시 말해서 5kg 이하 쪽에서는 압력이 약하고, 압력이 약하다는 얘기는 스팀이 약하게 나가니까 얼음이 잘 안 녹는 거지. 그래서 권장하기를 5에서 10 이 사이에서 써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자면은 온도 조절기가 150도 이상 올라가야 돼. 150도 이상이 안 되면은 내가 압력이 그만큼 못 올라가. 그리고 압력이 그만큼 안 올라간 상태에서 일단 전기가 차단이 된다고. 다시 말해서 히터가 물을 끓이지는 못해. 그러니까 온도 조절기는 150, 거의 한 200도 가까이 놔야 돼. 200도 가까이. 이렇게 놓고 일단 이제 압력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뚫어야 될 위치에 가서 여기에다가 튜브, 이제 수도관으로 밀어넣을 튜브를 여기다 연결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5kg 이상 될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고무장갑을 끼워야 돼. 그래야 만에 하나 뜨거운 물이 거꾸로 수도관에서 녹은 뜨거운 물이 튀어나오거든. 그때 이제 화상을 입지 않게 돼요. 예전에 귀찮아가지고 그때 아마 그냥 작업장갑만 끼웠을 거야. 그랬더니 수도관 속에서 뜨거운 물이 거꾸로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때 손등에 화상 크게 입었어요. 그 화상은 자국이 오래가 검게 자국이 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장을 끼고, 이 상황에서 압력이 이제 자꾸 올라가는데, 여기서 유의할 거는 이관이 압력을 못 견디고 터지는 소리가 예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터지면 막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올 거야. 김하고 100도 이상 되는 김하고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좀 벌칙함씩 피해서 작업을 해야지. 자, 이제 수도관 있는 쪽으로 옮겨가지고 뚫는 작업을 해봅시다. 보일러실 밖에다가 일단 세팅을 하고 뚫어야 될 수도관이 이거거든. 이거. 그다음에 튜브는 얼지 않도록
정수기 위에다 갖다 놨는데 자, 이거를 낄 때 여기 여기다 끼는데 이 자리에 끼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 여기가 잘 안 들어간다고. 먼저 이렇게 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살 이게 튜브가 빠지지 않도록 조이는데 이게 너무 조여버리면 여기가 얇아져 가지고 여기 턱 부분이 있거든. 빠지지 말라고 턱 부분이 있다고. 여기 턱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얇아져. 너무 꽉 잠그면 얇아져서 거기서 터져버려 또. 그러니까 살며시만 잠궈야 돼. 자, 이렇게 하고 살며시 잠그고. 자, 여기다 넣게 되는데 여기 집어넣어 보면은 건자리가 탁 걸려. 어디 좀 오라는 거 써서 여기서 돌아가네. 아 참나 이런. 자, 여기서 이제 스팀을 틀면은 여기서 뜨거운 물 막 튀어나와. 그걸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은폐 소리 하고 해야 돼. 잠깐만 내가 뒤집었어. 뜨거운 물 뒤집어서 큰일 나. 큰일 나. 물이 뻗쳐도 되는 방향으로 바꿔놓고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물이 튀어나가도 주변에만 다칠 게 없도록 이렇게 해놓고 눌러줘. 이렇게 눌러줘. 자, 보자. 살짝 저쪽에 많이 온 데가 있나? 여기서 또 이렇게 살짝 넣고 집어넣어 보면은 살짝 얼었었네. 부분적으로 아주 끝까지 넣어보자고. 감이 오거든. 닿았는지 얼어가지고 닿는 부분인지 녹아가지고 밀려 들어가는 부분인지 그게 감이 온다고. 금방 그런 감이 올 수는 없을 거고 여러 번 해보면은 이제 감을 알 수가 있어. 관을 빼보니까 여기까지 오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서 잘 안 들어가. 꼬부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반대편에서 다시 집어넣으려고. 우리는 워낙에 지대가 높아가지고
마을 상수도 압력이 안 걸려. 그래서 이 수도방에서 바로 뽑아서 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관도 야채 묻히고 이런 수도가 생기는 거야. 또 살짝 이제 살짝만 더 조금만 들어가면 될 텐데. 조금 남았을 거야 이제. 여기서 딱 걸리네. 요거만 누르면 될 거야. 완전히 뚫린 것 같아. 솔솔 들어가죠. 솔솔 들어가죠, 이렇게. 야. 자, 이제 됐어. 이 어는 이유가 이 마을 상수도 옛날 아주 옛날에 한 40년 전에 만들었던 마을 상수도인데 여기에서 관을 이렇게 거꾸로 집어넣어 가지고 물을 모터로 빼서 쓰는 건데 여기 이제 기존 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땅을 파질 못하니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고 여기도. 그러니까 물이 흐르질 않으면 어는 거라. 그럼 밤새도록 뭐 물을 뽑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 타이머로 물을 30분에 한 30초씩 이렇게 계속 물을 타이머로 뽑는데, 그래서 물이 흐르면 안 얼거든. 그런데 오늘 언 이유는 뭐냐면은 모터가 조금 이상이 있어. 그래가지고 물이 거꾸로 빠져버리는 거야. 모터 위치는 좀 더 높거든. 여기보다 높기 때문에 물이 거꾸로 이렇게 빠져. 다시 말해서 거기 체크 밸브에서 에어가 새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그 마중물 통에 물이 고여 있어서 얘가 돌아줘야 되거든. 내가 세팅해 놓은 대로.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잘 되다가 결국 어젯밤 같은 경우 잘 안 됐다는 얘기지. 그 바람에 물이 멈추니까 얼어버린 거거든. 그래서 오늘 모터를 갈기에는 뭐 좀 그렇고 비용도 들고 뭐 해서 체크 밸브를 하나 사다가 중간에 보일러실 안에 달아놔야겠어. 자, 그리고 이 관은 이 안에 결국 물이 좀 있거든. 이거를 컴프레셔로 쭉 이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배출시키지 않은 경우라면은 이걸 따뜻한 데 보관을 해야 돼. 얼어버리면 나중에 쓰려고 그럴 때 이 수증기가 나가질 못하지. 속이 관에 군데군데 얼어 있으면은. 그래서 이 따뜻한데 보일러실 안쪽에다가 칙칙칙 하는 소리가 뭐지?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하여튼 여기서 살 때 그 소리하고 그 다음에 냄새 아주 민감해야 돼. 이거구나.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스팀 해빙기 여기서 이제 압력을 빼느라고 살짝 열어놨었는데 그 소리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상수도, 마을 상수도에서 그 물탱크에서 빨아 올리는 관이고, 여기에 중간에 여기다 체크 밸브를 달 계획인데, 사실 체크 밸브가 2개나 있어. 과거에 쓰던 것들이. 근데 자꾸 물이 빠지길래 오늘 내가 점검을 해보니까 여기 있잖아, 이렇게 15mm짜리 이렇게 있는데, 이걸 거꾸로 바람을 불어 넣어 보면은 빠져. 빠지니까 지속적으로 물이 빠진 거지. 이거 봐. 이것도 그렇고 빠져. 이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체크 밸브를 사다가 저기다 달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물을 또 이렇게 녹이는 수고가 줄어들겠지. 이게 뭐 한겨울에 영하 한 20도씩 됐을 때 이런 문제 생기면은 이 보일러실 열어놓지도 못해. 뭐 그냥 이 안이 훈훈하긴 해도 밖이 워낙 차니까. 보자. 내가 지금 여기 왜 들어왔지? 체크 밸브를 여기다가 달고. 여기 보면은, 자, 이게 내가 이제 구상해서 만든 타이머인데, 이 타이머는 뭐냐면은 여기 쉬는 시간, 이 부분 녹색불이 들어오면 쉬는 시간, 그 다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작동 시간이거든. 내가 세팅해 놓은 대로 몇 분 쉬었다 몇 분 작동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마그네틱 스위치, 그 전류를 쓰려면 얘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스위치를 다 키면은 지금 작동한다고, 못하고 돈다는 얘기지. 수도관이 연결이 안 됐으니까 소용없는 거고. 자, 요거 쉬는 시간 30분 쉬고 한 20초 30초 이렇게 또 돈다고. 물론 더 오래 돌게끔 세팅할 수도 있고. 근데 마중물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소용이 없는 거야. 마중물이 빠지지 않는 조치를 해야 돼.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나가서 체크 밸브를 하나 사오려고. 자, 갔다 오자. 자, 이제 최종 작업 결과를 오늘 이제 밝히면은, 어제 다 작업은 끝냈지만은 요 과정까지는 내가 어제 찍질 않았거든. 요게 이제 그 입상식 체크 밸브인데, 그 전에 내가 쓰고 있던 것보다는 훨씬 개량된 거예요. 난 요런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결국은 있네. 전에 쓰던 거는 이렇게 밸브가 지구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빨면 열리고 놓으면은 저절로 이렇게 닫히는, 이 밸브의 무게에 의해서 닫히는 이런 구조였는데, 요것은 그 안에 고무로 되어 있는 다이아프레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프링으로 눌러줘.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좀 확실한 거야. 그래서 기꺼이 이걸 사다가 교체를 했고, 그래서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상적인 작동이 나와요.
자, 그럼 정상적인 작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겨울에는 이게 물이 이 수도관으로 통하지 않으면은 얼거든. 깊이 묻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간헐적으로 계속 그렇게 물이 밤새 흐르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것은 내가 좀 전에 소개했다시피 내가 구상해서 만든 타이머거든. 자, 그럼 타이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스위치를 켜면은 얘는 쉬는 시간을 설정하는 거고 얘는 작동 시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스위치를 킬게요, 일단. 자, 쉬는 시간은 녹색불이 들어오고 작동 시간은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이 시간은 30분 안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마음대로 조절해요. 쉬는 시간도 30분이든 15분이든 그 다음에 작동 시간도 30분이든 15분이든 얼마든지 작동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고 고전류가 흐르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 마그네틱 스위치예요. 그래서 딱 하고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겨울에 밤에는 이거를 내가 설치해 놓고 자요. 이거를. 그 다음에 외출 시에도 이거를 겨울에는 거의 집을 비우지 않지만은 왜냐면 어느 문제라든가 난방 문제, 수도관 어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장거리 외출을 안 하는데 만약에 하루 이틀 장거리 어디 갔다 와야 된다 했을 때는 이거를 작동시켜 놓고 가요. 무조건. 다시 한번 더 작동해 볼까요? 껐다가 다시 키면은 자, 이렇듯 수도관 야치 묻힌 수도관이지만은 돌아가니까 그러면 절대 물은 안 얼거든. 흐르는 데서는 절대 안 얼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켰고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부위가 있어. 부위, 자동 부위. 그래서 자동 부위에 의해 가지고 일정량으로 물이 이렇게 줄어들면은 이제 그 모터가 돌고 그 다음에 일정량이 차면은 스위치가 끊어지면서 이제 수도 모터가 멈추고 이렇게 이제 작동을 시키고.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도 여기서 어제 그랬다시피 밤에 수도관이 얼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작동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수도 모터에서 이 들어오는 빠른 모터에서 여기 보면 이제 체크 마중물이 빠지지 않도록 체크 밸브가 있는데 얘가 지금 고장이 난 상태라. 그래서 내가 여기를 열어가지고 무슨 이물질이 끼었나 벨 조사를 다 해봤는데도 원인을 모르겠어요. 매끈한데도 물이 빠져. 그래서 이제 어저께 체크 밸브를 하나 사다가 딱 이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은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또 뭐 추운 날 수도를 녹여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